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습을 점점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권력에서 밀려났다는 일부 추측은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다음 주쯤 베이징을 떠나 중국 고위 지도자들이 여름마다 모이는 베이다이허 해변 별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 시절부터 이어진 전통으로 외부에서는 이 시기의 최고 권력자의 장기 공개 활동 부재를 놓고 권력 약화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비밀스러운 회동이 오히려 시 주석의 권력 재편 성과를 보여주는 장면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충성파로 채워진 당 지도부에 실질적 경쟁자는 없는 상황이고 최근 인도, 러시아 외교장관은 물론 호주 총리도 잇따라 그를 만났습니다. 미국도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망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각종 위원회를 통해 권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위원회들이 덜 소집되고 시 주석 대신 측근들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권력 기반이 탄탄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로 분석됐습니다. 당 내부 감찰도 여전히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감찰로 지금까지 43만 명의 공직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고 군부 고위 인사들도 줄줄이 낙마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던 허웨이둥이 실각하면서 1967년 이후 최고위급 숙청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이 최근 들어 업무 일부를 최측근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권력 운용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창 총리,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부총리가 각각 주요 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이들 모두 시 주석의 절대 신임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또한 시 주석은 아직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권력 분산 없이 장기 집권을 준비하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72살이며 세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7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직접 나서지 않아도 막후에서 권력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성하려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난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공산당 정치국 집단학습입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을 비롯해 군에선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최고 지도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 장 부주석에 이은 중국군 서열 3위 허웨이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在主席台就座的还有何卫东、张又侠。 허 부주석은 지난 3월 11일 양회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전직 언론인은 당대회 직후 허 부주석이 체포됐다는 의혹을 지난달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후 허 부주석이 직위에서 해임됐으며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서방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숙청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모른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He Weidong has been removed from his post due to alleged corruption. 我不了解你所说的情况。 다만 지난해 둥진 국방부장 조사설 때와는 어감이 상당히 다릅니다. 捕风捉影。 최근 2년여간 시 주석이 강도 높은 군 부패 척결에 칼을 휘두르면서 웨이펑어,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비롯해 군서열 5위 мя오와 등 군 최고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일각에선 실각한 인사들이 모두 시 주석 측근이란 점에서 시 주석의 군부 장악력이 약화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양회 폐막식에서 군서열 2위 장유샤 부주석이 시 주석에게 등을 돌리고 시선을 회피한 장면이 포착되며
중국 군내 권력 투쟁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향년 68세로 숨졌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10月26日，因突发心脏病，经全力抢救无效，于10月27日0时10分在上海逝世。 1955년생인 리 전 총리는 중국 공산당 내 주요 파벌인 공청단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는 후진타오 전 주석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보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에 밀려 지난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2인자인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했습니다. 世界传单当中能够走在这个创新步伐的进程当中。 시 주석 1인 체제가 공고화된 이후에도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대중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땐 시진핑 주석보다 먼저 진원지인 우한을 전격 방문해 세계적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 생계를 위해 노점상 규제를 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엔 중국 국민 6억 명의 월 수입은 겨우 1,000위안, 우리 돈 18만 원밖에 안 되며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는 깜짝 발언을 내놨습니다. 극빈곤층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자랑해온 시 주석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0만 명이 넘는 공직자들 앞에서 중국의 경제가 우한 코로나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며 방역 지상주의가 경제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집단 지도 체제가 약화되고 시 주석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리 전 총리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리 전 총리에 대한 대중들의 향수나 추모 분위기가 커질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우리 국회 격인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어제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 뒤 관영 언론을 통해 짧게 발표된 내용은 칭강 외교부장의 면직과 왕이 정치국원의 복귀,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免去秦刚兼任的外交部部长职务，任命王毅为外交部部长。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외교수장이 발탁 7개월 만에 경질되고 상급자이자 전임자가 외교부장을 다시 맡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례 없는 사건에 오늘 외교부 브리핑 내내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为什么他现在不是外长？我没有可以提供的信息，我还是建议你查阅新华社发布的消息。 칭강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받으며 초고속 승진해왔고 국익을 힘으로 관철시키는 이른바 전랑 외교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러시아 차관과 만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자 건강 이상설에 권력 투쟁설, 불륜설까지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칭강 부장의 갑작스럽고 불투명한 해임은 중국 지도부의 비밀스런 의사결정 구조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왕이 정치국위원회 복귀는 중국 지도부가 칭강 해임이 불가피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안정화를 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중국 전역에서 온 인민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국회격으로 시진핑 주석의 국가주석직 3연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2,952명 전원 찬성, 반대표도 기권표도 없었습니다. 有效2952张中华人民共和国主席候选人习近平赞成2952票。 이어진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무기명 투표 방식이었지만 기표소가 별도 설치되지 않은 데다 반대, 기권의 경우에만 기표하고 찬성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공개 투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로써 시 주석의 임기는 5년이 더 늘었는데 국가주석을 3연임한 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시 주석이 처음입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직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
시 주석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은 이번에 국가주석에도 선출됨에 따라 당과 국가, 군을 모두 이끌게 됐습니다. 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宣誓人习近平 외신들은 시 주석이 종신 집권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확보했지만 경제 회복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미중 갈등은 더 격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수현입니다.